천국에서조차 벗어날 수 없는 시집살이의 굴레. 명패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정 테이프로 지우는 해숙의 절망적인 행동은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낙준이 이승에 내려갈 때마다 찾고 있는 의문의 사건과 소미의 악몽에 반복되는 하와이 바닷가의 훌라댄스. 그리고 두려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에서의 고백. 아무래도 제가 큰 잘못을 했나 봐요. 이 모든 수수께끼가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이제 더 깊은 미스터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소미는 누구이며 낙준의 하반신 마비 사고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해숙에게 천국은 정말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아름다워야 할 천국에서 펼쳐지는 가슴 뭉클한 인연의 비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고 장면입니다. 해숙은 집에서 갑자기 불안감에 휩싸여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벌렁거린다며 집안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집 앞에 걸려있는 명패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정색 테이프로 가리는 행동까지 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아가, 너냐라고 해숙을 부르자 해숙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라고 대답합니다. 천국에 와서 시어머니를 처음 마주한 해숙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시어머니는 해숙의 집에 자주 찾아와 살림살이를 세세하게 살펴보며 검사하고 평가한 후 돌아가는 모습을 반복합니다. 해숙은 시어머니의 방문 때마다 긴장하고 있으며 천국에서까지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화에서 낙준은 이미 해숙에게 시어머니도 천국에 와 계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자신의 정체성이 지워지는 듯한 과거의 트라우마가 천국에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은 시어머니가 찾아오기 전부터 느껴졌다는 점에서 해숙의 영혼이 시어머니의 접근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생전의 해숙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힘든 시집살이를 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천국에서조차 자신의 공간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언제든 시어머니가 침범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게 살펴보면 이 상황이 해숙에게 중요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6화에서 해숙이 자신의 착한 일들이 천국의 화폐로 환산되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이제 해숙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해숙은 포도알이 5개가 되었을 때 지옥보다 더한 시집살이도 견뎌서 지옥이 안 무섭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면 해숙을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고 장면입니다. 해숙은 참다못해 낙준에게 요즘 어머니가 당신 집처럼 드나시면서 내 살림 다 점수 매기시고 나 기분 별로야라고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이에 낙준은 내가 좋으면 우리 엄마도 좀 좋아해주면 안 되라고 대답합니다. 해숙은 더욱 실망한 표정으로 나만 잘 지낸다고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며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해숙과 낙준의 갈등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관계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지옥과 천국을 오가며 서로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두 사람이지만 가족 관계의 복잡한 역학은 천국까지 이어져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낙준의 내가 좋으면 우리 엄마도 좀 좋아해주면 안 되라는 대사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많은 남성들의 전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반면 해숙의 나만 잘 지낸다고 되는 일이야 라는 대답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어머니와의 관계 문제를 넘어 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란 일방적인 노력이 아닌 상호적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의 행복이란 모든 관계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메시지는 아닐까요? 천국인이 이승과는 다르고 새롭게 풀어갈 것으로 기대되네요. 이 과정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예고 장면입니다. 센터장이 지원센터 야외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영애가 화장을 하고 여성스럽게 차려입고 접근합니다. 영애는 용기를 내어 센터장에게 맞죠, 저랑 눈 맞으신 거라고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센터장은 영애의 직접적인 표현에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이 장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영애가 진짜 센터장에게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다가간 것 같습니다. 해숙에게는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찾아가 본다고 했지만요.
영애가 센터장에게 보이는 로맨틱한 접근은 단순한 서브 플롯이 아닌 천국에서의 삶이 단지 과거의 기억과 화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애는 이승에서 학대받은 아픔을 가진 인물이었고 해숙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녀가 센터장에게 호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센터장의 반응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가 영애의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영애의 천국에서의 삶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예고 장면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소미는 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납니다. 천국에 온 이후 그녀는 반복해서 비슷한 꿈을 꾸고 있는데 꿈의 내용은 무더운 열대 지역의 바닷가에서 노을이 지는 풍경과 야자수, 하와이 전통춤인 훌라댄스를 추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오면서 꿈이 끊어집니다. 소미는 이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희미하게만 알고 있지만 시청자들에게는 이 꿈의 내용이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소미에게 요즘도 자주 악몽을 꾸니? 라고 물어봅니다. 소미는 네, 무섭다는 생각 들어요. 기억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소미는 자신의 정체를 알기 위해 낙준에게 부탁해 이승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소미는 주변을 유심히 살피며 과거의 기억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낙준이 잠시 일을 보러 간 사이 소미는 벤치에 혼자 앉아 있다가 한 노인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노인은 외국 휴양지에서 춤추는 여인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소미는 이를 보자 꿈속에서 본 장면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낙준이 돌아오자 소미는 아무래도 제가 큰 잘못을 했나봐요 라고 말하며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소미의 반복되는 악몽과 노인의 티셔츠를 보고 느낀 충격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녀가 아무래도 제가 큰 잘못을 했나 봐요 라고 말한 것은 그녀의 과거와 낙준의 사고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낙준이 이승에 내려갈 때마다 과거 사건의 단서를 찾고 있다는 정보와 연결해보면 낙준의 하반신 마비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의도된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미는 그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소미의 꿈에서 반복되는 하와이 바닷가의 훌라댄스와 갑자기 밀려오는 큰 파도는 그녀의 죽음의 순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미가 낙준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낙준이 그녀를 구하려 했거나 혹은 그녀가 낙준에게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서일 수 있습니다. 소미가 진정 큰 잘못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피해자였는데도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소미가 그 남성을 보고 공포에 휩싸였다는 점인데 그는 소미에게도 해를 입힌 인물일 수 있습니다. 혹은 소미 자신이 그 남성의 범행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었다가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는 소미가 영애의 실제 어머니일 가능성입니다. 그녀가 영애의 행동과 습관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것, 그리고 영애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본능적인 친밀감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소미가 영애의 생모라면 그녀는 어떤 이유로 영애를 두고 떠나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말하는 큰 잘못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또 다른 가능성은 소미가 낙준이 구한 여성이며 그녀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천국에 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미가 여전히 이승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존재하는 동안 그녀의 영혼은 천국에서 방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천국에 온 이유를 모르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설들은 앞으로의 전개에서 하나씩 밝혀질 것이며 소미의 정체와 낙준의 사고 사이의 관계가 드라마의 중요한 미스터리로 작용할 것입니다. 7화를 통해 우리는 해숙, 낙준, 영애, 소미 사이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게 얽힌 운명의 실타래임을 점점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소미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그녀와 낙준, 그리고 영애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될지, 그리고 해숙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것은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남기는 사랑과 인연의 흔적이라는 메시지가 7화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단순히 드라마 속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일 것입니다.